쌤이 와 너무 선생님 수학 열심히 들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컨디션이 좋았어 수학할 때. 수학할 때만 잡아주면 그게 보일 수 있는 거 학생들이 키 크고 있네. 그냥 말고. 자, 가져오지? 방에 대한 어떤 대가는 잘 기록되어 있다. 잘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 거 아니야? 증거가 많다. 자, 우리가 방해하면은 무언가 치러야 할 대가 혹은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게 분명히 입증되어 있다. 자, 마틴 루터 킹은 슬퍼했다. 그 방해로 인한 그 대가를 언제 그가 어떤 아름다운 시를 묘사했을 때. 근데 어떤 아름다운 시야? didn't get written, 쓰여지지 않은 시야. 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너네가 뭐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순간적인 영감이 중요하단 말이야. 순간적인 영감이. 그 순간적인 영감에 지금 뭔가 꽂혀가지고 바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소리가 나는 거야. 저소리가 나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뭔가 확 깬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누군가가 눈을 두드리는 게 일종의 방해야. 방해. 그래, 방해받아가지고 쓰이지 못한 아름다운 시를 묘사했을 때 뭔가 꽂혀가지고 삘이 와가지고 딱 시를 쓰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눈을 딱 두드려버리고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적인 이제 그 영감은 뭐해? 그냥 날아가 버려. 뭔가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다시 쓰려고 했는데 씨발 뭐였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원래 예술가들이 그래. 약간 글 쓰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 약간 자, 다음.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방해고. 방해 때문에 쓰이지 못한 시를 얘기하면서 그 방해로 인한 어떤 대가를 갖다가 슬퍼했다. 자, 아마도 가장 유명한 어떤 문학적인 사례가 1797년에 발생했을 거다. 근데 그 1797년이 되는 해에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그 시의 이름이 쿠블라이 칸? 시 제목이 이렇대. 어떤 사람 이름인 것 같다. 자, 근데 봐, from a dream, 꿈으로부터. 어떤 꿈이야? 극악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영감이라는 거는 꿈에서도 얻을 수가 있거든. 잠자면서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뭔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딱 눈에 떠가지고 그 쓰려고 하는데 방문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예상치 못한 어떤 손님한테. 꿈에서 깨가지고 이게 꿈이 영감이었던 거야. 꿈에서 깨가지고 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를 쓰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에 의해서 그 방문을 받았을 때인 1797년에 그 이 문학적 가장 유명한 어떤 그 사례가 바로 존재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시를 쓰려고 하는데 얘가 뭐였던 거야? 얘가 이게 뭐였던 거니? 시를 쓰려고 하는데 불청객이 왔단 말이야. 이게 방해야, 방해. 얘가 그러면 덕분에 잠도 깨고 좋네. 응?
자, 다 했어? 자,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누구였어? 그 수혜가였잖아. 아니, 그 시를 쓰는 사람이었잖아. By coincidence, 뭐 우연하게도 이 사람한테는 untimely, 우리가 이제 timely가 시기적절한 그런 의미야. 이게 에러이로 끝나지만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그럼 untimely 하면 뭐야? 시기가 좋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되겠지. 시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되겠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그 방문객은 왔다. 특히나 나쁜 시기에.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이 잠에서 깼잖아. 그러면 지금 뭐 어떤 시간이겠냐? 잠자는 시간대일 거야. 우리가 이제 잠자는 시간 뭐 새벽 막 3시, 4시, 뭐 6시 그쯤 되는데 방문하러 왔어. 그거 자체가 사실 뭐야? 시기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하는 방문 아니냐.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특히나 나쁜 시기에 왔어요. 그냥 새벽에 오는 건 뭐 무리하자면 좀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 지금 뭐 하려고 했어요? 영감 받아가지고 시 쓰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방문객 때문에 시에 대한 영감을 갖다가 잊혀지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안 좋은 시기가 그 시를 쓰려는 그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시기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왜 붙었냐면은 잠자는 시간대에 그런 의미였으니까. 얘는 시를 쓰는 그런 시기였어. 자, 그는 뭐 여기 있는 그 작가야. 자신의 영감을 잊었다. 그리고 그 작품을 갖다가 미완성으로 남겼다. 자, 많은 문서화된 사례들이 있지만 뭐에 갑작스러운 방문에. 근데 어떤 갑작스러운 방문이야? 큰 어떤 중요한 어떤 영향 혹은 결과를 미치는 누구한테? 어떤 직업들한테. 어떤 직업들이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자,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직업이야?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어떤 관제실 어떤 통제하는 사람, 스톡 트레이더스, 뭐 주식 매매자, 그 다음에 파일럿과 같은. Y를 이끄는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disruption 뒤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 갑작스러운 방문은 또한 우리 중 상당수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일상생활에서 뭐 하면서? 업무의 생산성을 slowing down, 낮추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키면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일단 멀리 뒤에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doctors, nurses 저 사람들만 생각을 해봐. 지금 뭔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잖냐. 그러니까 엄청 초집중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누군가가 이 사람들의 그런 집중을 깨버려요. 그러면 얘네들 뭔가 일하는데 지장 받겠지. 그럼 이제 환자들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주식 거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파일럿도 마찬가지지.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은 수십 명의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방해를 해버려요. 그럼 주의가 깨지잖아. 주의가 깨지면 뭔가 사고 같은 걸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주식 거래자는 왜 나냐면은 보통 주식 거래 마우스로 딸깍 하거든. 화면 보고 차트란 거 보고 마우스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마우스 딸깍딸깍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딸깍질 잘못하면은 한 번에 막 수십억, 수백억이 날아가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어떤 주의 집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주의랑 집중이 반드시 필요한 조금 그런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조금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뭔가 방해를 받으면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야. 업무 생산성을 늦춰버려. 내가 집중해서 일을 하면 10초 만에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뭔가 갑작스럽게 방해를 해. 그럼 15초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뭐 생산성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주제는 첫 번째 문장이 해. 방해로 인한 대가는 잘 기록되어 있다. 야, 근데 걔를 조금 풀어서 써보면은 그 대가가 뭐냐 그럼? 정서야, 그 대가가 뭐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면서 그래. 그 대가가 뭐니? 그 대가가 뭐야, 서진이? 방해로 인한 대가가 뭐야?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그 예술가한테? 그래, 또 마지막 문장 봐. 마지막 문장. 생산성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쉬워 이것도. 혹시 들어본 사람? 처음 보니? 용어는 생소할지라도 너네 분명히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뇌 보상이론은 이런 거야. 우리가 뇌마다 우리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뇌가 뭐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잖아. 뭐 크게는 뭐 좌뇌, 우뇌 이런 걸 나눠져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단순히 나눠놓지가 않잖아. 우리가 뇌 각 영역은 어떤 특정한 어떤 신체 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뇌 보상 이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뇌 이 부분이 뭐해서 어떤 뭐 신체 움직임이 너무 크니까 뭐 다리를 뭔가 통제하는 영역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랄까 그 기억 능력을 갖다 관할한 능력을 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시각을 갖다가 관할하는 영역이라고 쳐봐. 근데 그거 들어보? 그저 몽골 애들 있잖아. 시력이 2.0이 넘는다. 너네 시력 몇이니? 그 뭐 안경 쓴 사람들 보통 마이너스 대잖아. 그 몽골 우리나라 옆에야, 옆에. 그 중국 밑에. 걔네들은 시력이 2.0이 넘는데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몽골은 대부분 평원이야. 평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멀리 있는 무언가를 갖다가 보기가 되게 유리하단 말이야. 왜냐? 시야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전통적으로 기마 민족이었기 때문에, 말타고 살았기 때문에 적들이 오고 있는 거를 빨리 발견해야 대처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멀리 자꾸 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멀리 자꾸 보다 보니까 그 뇌의 시각을 관할하는 영역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의 보상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뇌가 관할하는 영역을 잘 쓰면은 그 뇌 영역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뇌 보상 이론이래. 많이 들어봤어? 이것도 그거랑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봐. 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야? 뭐뭐라는 걸 보여주는. 뭘 보여줘? 집중된 주의가 뭐로 이어진다? 뇌 재구조화로 이어진다. 자, 이 뇌 재구조화라는 거는 뇌 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쳐, 뇌가. 근데 만약에 이쪽 뇌가 관할하는 이쪽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뇌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이만큼이 지금 뭐가 된 거야? 부피가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 뇌 재구조라는 건 뇌 구조의 변화, 뇌 특정 영역 크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자, 동물들한테서 어떤 동물들이냐? 보상을 받는 동물들이야. 뭐 해서 보상을 받는 거냐? 소리를 알아차려서. 소리를 알아차려서 보상을 받는 동물들. 근데 소리를 알아차리는데 왜 소리를 알아차리냐면은, 자, 너가 만약 포식자야. 그러면은 너가 잡아먹을 동물들의 소리를 뭐 해야 돼? 소리를 들어야 사냥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는 너가 먹이 사서 좀 아래에 있는 애야. 그럼 반대로 포식자가 다가오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있잖아. 사냥하기 위해 혹은 being hunted, 사냥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소리를 알아차린 것에 보상을 받은 동물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훨씬 더 큰 청각적인 중추를 뇌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리에 민감하도록 진화를 해온 종한테는 뇌에 뭐가 크다는 얘기야? 청각을 관할하는 영역이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은 종들보다. 자, 다음. 이번에는 청각이 아니라 sharp eyesight, 예리한 시력의 어떤 보상을 받은 동물들에게서 그 시각적 영역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멀리 봐야 되는 게 좀 유리한 종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뇌의 시각을 관할하는 영역이 훨씬 더 다른 영역에 비해서 크다. 발달해 있다. 자,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 확장시킨다. 여기는 지금 동물 얘기잖아. 인간들한테서 자,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어떤 뇌 스캔은 제공한다. 더 많은 증거를. 자, 보여주면서 뭐를 보여주냐? 엄청난 성장을, 그리고 확장을. 어디에서의 성장과 확장이야? 그 피질의 영역에서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represent라고 했잖아. 얘가 지금 얘가 선행사가 아니야. 얘가 선행사라면은 여기 뭐가 붙어 있어야 돼? S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 안 붙어 있지?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얘가 선행사야. regions, 얘가 선행사라고. 피질 영역, regions, 얘가 선행사다. 근데 우리가 이 피질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은 왼손을 갖다가 represent, 대표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왼손을 컨트롤하기 위해 필요한 내 영역이 있잖아. 그게 어떤 대뇌 피질 영역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왼손은 선행사가 다시 얘야. 왼손은 뭐 핑거가 동사로 쓰면 튕기다 그런 의미가 있어. 튕겨야 한다. 뭐를? 그 현을 갖다가 그 바이올린 연주할 때 그 현이 있잖아. 그 현을 빠르고 그리고 때로는 precise, 정교하게, 때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튕겨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올린에 이게 채 있잖아. 채를 보통 오른손에 잡잖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놓고 투에다도 대고 뭐 이렇게 줄 같은 거 이렇게 튕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왼쪽 손가락이 바이올린 어떤 현을 갖다 이렇게 튕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올린 바이올린 운전이 아니지, 연주하는 사람들은
왼손이 뭐 했겠어? 발달했을 거라고. 그럼 뇌 어느 영역이 커졌을까? 왼손을 관할 영역이 커졌을 것이다. 됐지? 자, 다음. 아니 쳐다만 보면 왜요 하고 있어. 아니 왜 쳐다보면 안 되니? 쳐다보면 안 돼? 그래 알았어. 개찐따처럼 땅 보고 얘기할게. 시선 깔고 그냥 부를게. 근데 왜 카메라 보면서 뭐? 카메라 자, 다른 연구들은 보여준다. 다른 연구들이 지금 우리가 봐봐. 4번이 지금 누구 얘기했어요? 인간 얘기했잖아. 바이올린 연주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누구 얘기했어요? 동물이었잖아. 청각이 발달한 동물, 시각이 발달한 동물. 여기 있는 다른 연구들 하면은 이것도 똑같이 인간의 얘기야. 인간에 관한 또 다른 연구들은 아니? 자, 또 다른 연구들은 보여준다. 이거 해마야. 머리에 뇌에 해마라는 영역이 있어. 해마가 무슨 역할을 해? 중요한 역할을 해. 뭐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우리 스페이스가 공간이잖아. 스페이셜 하면은 형용사형이야. 공간에 관련된 어떤 기억에. 그러니까 공간 기억력. 공간 기억력에 있어서 중요한 해마가 is enlarged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구한테서? 택시 운전자한테서. 자, 우리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은 뭐를 많이 쓰겠냐? 당연히 이거 쓰겠지. 이거 말고 뇌 영역 중에 뭐를 많이 쓰겠냐? 택시 운전자는 이제 길을 기억해야 되잖아. 길을 갖다가 그래서 그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기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물론 요즘에는 내비가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좀 줄어들긴 했으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공간 기억력이 많이 쓰는 사람들. 그리고 공간 기억력을 관할하는 해마라는 뇌 영역이 있다고. 그 해마 영역이 많이 커졌다. 공간 기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공간 기억력을 관할하는 해마 영역이 커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자, 요점은 뭐? 그 뇌의 물리적인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다. 뭐에 따라서 어디에 우리가 주의를 향하게 하는지, 즉 우리가 뭐에 집중하는지. 그 다음 또 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는지에 따라서. 됐어? 다시. 뇌는 달라진다.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 향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doing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는지에 따라서. 시간 옵시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해야 될 거 30번 29, 30, 31, 32번 하고 수행평가 11번부터 90번